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투자활력소 주식오락관 진행의 박수연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도 결국 파랗게 질린 채 시장은 문을 내렸습니다. 이번 주는 정말 더욱더 힘들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코스피가 207일 만에 2,400선을 내주고 말았고요. 코스닥도 2차 전지의 전반적인 하락세에 오늘 큰 하락폭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개파락으로 양시장 모두 다 3일째 이렇게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원통하지만 정말 주말을 앞두고 또다시 또 다른 변수가 나타나면 어떡하지? 먼저 그 불안감이 먼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금요일장을 잘 마무리하고 다음 주를 또 대비할 수 있을지 이 포인트들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관전 포인트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은 걸 안고 출발했던 우리 증시였는데요. 미증시의 하락세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 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어느 하나 호재로 작용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특히나 간밤 미증시는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장 초반의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했는데요. 금리 동결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가 상승률이 높다라고 말을 하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어제 저희가 우려했던 대로 지금 2007년 이후에 처음으로 5%를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이 소식에 금리에 대한 공포감이 시장을 짓눌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전쟁 리스크도요 계속해서 깜깜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에도 결국에는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장기전에 대한 우려는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전쟁 관련주들만이 시세를 가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전쟁 관련주들만 이렇게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결국에는 테마단에도 우리도 탑승을 해야 될까?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걸까? 고민이 드는데요. 오늘 특징주와 함께 이 부분 체크를 함께 해보도록 하고요. 반면에 아이러니하게도 이 중동이라는 키워드 다시 한번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기대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제사절단이 동행하는 국빈 방문이 당장 내일 사우디로 출국을 시작합니다. 총 139개 회사가 참여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볼 수 있는 기업과 종목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2의 중동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기대해봐도 될지 오늘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척 힘든 이런 시장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매도 구간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용 잔고도 많이 줄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낙폭 과대된 이런 중심으로 그런 종목들을 담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AI는 그 성장성과 매력도 저희가 계속해서 짚어드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현재 좀 바닥권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도 될 만한 종목을 저희가 AI 섹터에서 준비를 해뒀고요. 그리고 조용히 새로운 이슈를 생산해내고 있는 전기차 충전소 관련해서도 필살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테슬라 후폭풍으로 2차 전지주들은 힘을 내주지 못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그러한 이념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필살기는요, AI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 이 두 가지 포인트에 맞춰서 사업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는 기업인데요. 기관도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 저희가 미리 담을 수 있다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러한 포인트 그리고 필살기 종목, 관심 종목 누가 준비해 주셨냐면요. 바로 김진욱 멘토님이십니다. 우리 김진욱 멘토님은요. 당일 단타 그리고 데이 트레이딩을 너무나도 잘하시는 분입니다. 위더스 제약 7.69% 10월 11일에 공략하셔서요. 당일에 수익 실현을 해주셨고요. 시큐레터는 이길 수익으로 12% 확인됩니다. 그리고 EV 첨단 소재 역시나 당일 단타로 10월 13일에 공략하셔서요. 8.48% 챙겨주셨고 위로도 카나리아 바이오, 알테오젠 모두 다 당일로 수익을 챙겨주셨습니다. 서남도 당일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렇게 놀랍게도 이 표에 있는 모든 종목들 한 달 안에 수익을 실현해 주셨던 종목들입니다. 그만큼 정말 포트폴리오의 순환이
엄청 빠르다라고 볼 수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이러한 수익률 계좌를 지켜가면서도 가져갈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한 노하우 풍부하게 준비했으니까요. 혹시나 TV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 채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방송이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요. 어디서든지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고 또 다시 보기도 가능하니까 꼭 함께 해주시면서 전략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식오락관 오늘 금요일장 잘 마무리해보고요. 다음 주에 전략들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오락관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일 김진욱 멘토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작하자마자 개파락 이후에 2,400포인트를 붕괴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하락세까지 마찬가지로 이어졌는데요. 자, 지금 현재 시장 자체는 하락장을 조금 조정 이후에 하락이 좀 세게 왔다라고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상했었던 대로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이제 잘 나왔었죠. 가입자 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장중에 한 16%까지 급등하는 모습까지 보였는데 테슬라가 실적이 살짝 안 좋게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좀 흐름이 끊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어제 새벽에 있었죠. 파월 의장이 이제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이제 미 국채금리까지 올라가면서 국내 시장까지 영향을 준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라고 좀 보시면 알 것 같고, 자, 그래서 오늘 좀 간단하게 시장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5%를 돌파했죠. 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2007년으로 돌아가서 거의 16년 만에 5%를 돌파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국채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시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술주 위주로 좀 많이 빠졌던 모습이었고, 자, 좀 아쉬웠던 거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지만 테슬라가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면서 반대로 같이 흘러갔었죠. 자, 그러면서 국내 시장에 마찬가지 영향을 좀 줬었고, 자, 그리고 11월 2일에 금리 인상이 있습니다. 아마 동결 가능성이 97%예요. 그냥 동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금리 인상을 하냐, 동결을 하냐, 이게 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파월 의장이 지금 현재 보고 있는 2%에 대한 인플레이션, 이거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자, 금리 동결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고금리를 계속 이끌어간다. 언제까지? 2% 올 때까지. 요게 좀 포인트를 좀 얻을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 기준금리 기준 따졌을 때 5.25에서 동결로 간다고 했었을 때도, 자, 그러면 이제 2024년도까지 금리 인하를 한 번 혹은 안 한다고 한다면 고금리를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다. 자, 그러므로 이제 파월의 이제 이런 행보로 인해서 국채금리가 급등을 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이 아닌 고금리를 계속 장기화할 거다. 이거에 따라서 시장이 좀 반응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또 마찬가지로 이거죠. 어제 나왔었던 신규 실업수당이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신규 실업수당은 말 그대로 실업수당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반대로 좀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신규 실업수당이 줄고 있다는 거는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안 좋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이유는 마찬가지로 미국은 아직까지 견고하다. 자, 미국이 견고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연준의 입장에서는 그럼 이렇게 강력하게 고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더 높다.
있다라고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시장이 좀 빠진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월 27일에 3분기 GDP가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 GDP가 나오고 있고, 자, 이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시장의 변동성을 좀 키울 가능성은 어느 정도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지금 시장에서 보는 월가에서 예상치는 4.1%를 보고 있어요. 4.1%. 자, 월가에서는 지금 3분기 GDP가 4.1% 정도 나올 것이다. 직전 분기보다는 한 2% 정도 높게 잡혀 있죠. 자, 이 말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미국 견고하다. 그러니까 GDP만 봤을 때는 당연히 좋게 나올수록 시장이 더 긍정적으로 줘야 되지만 지금은 모든 포커스가 작년부터 쭉 이어온 대로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을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4.1%로 월가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고, 자, 그날에 마찬가지로 PC 물가지수까지 같이 나오기 때문에 같이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런 하락장에서도 충분하게 내 계좌에 빨간불을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좀 들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노란톡에 들어오신다면 제가 수익률로 충분하게 수익률로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에는 조금 안정을 찾아가지 않을까 했었던 국채 금리가요, 여전히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고금리를 이어갈 거다라는 파웰 의장의 발언도 기대하는 바가 아니었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 계좌를 빨간불을 켤 수 있을까, 이 부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멘토님의 수익률표 확인해 보시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이 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진입일 대비 청산일만 보시면 됩니다. 보유기간이 당일 그리고 2일이 대부분으로 보유기간 정말 짧게 가져가시는데요. 청산일이 모두 9월 그리고 10월입니다. 위더스 제약은 10월 11일에 당일 단타로 챙겨주셨고요. 무려 7.7% 가까운 수익이고, 시큐레터는 2길로 12% 넘는 수익 챙겨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EV첨단 소재도요, 당일 수익으로 10월 13일에 8.48% 챙겨다 주셨고요. 기간을 조금 더 가져간다라고 해주신다면 뉴로메카처럼 37%라는 아주 굵직한 수익도 가져다 주십니다. 그만큼 멘토님께서는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바로바로 잘 캐치해 주시는 분인 것 같은데요. 멘토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은 하락해도 상승하는 종목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종목을 가지지 않더라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요. 멘토님,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오르는 종목은 있어요. 근데 그쵸. 그게 내게 아니라면 뭐 남의 떡이잖아요. 맞죠. 네, 근데 멘토님께서는 그래도 빨리빨리 수익을 내주시니까 어떻게 보면 또 상승하는 종목이 100개가 안 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종목을 가져다 주시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찾아주시는 거예요? 이런 거는 사실은 네. 비밀이에요? 비밀은 아니죠. 왜냐하면 시장이 솔직히 그 상승장일 때, 우리가 이게 3,300포인트였을 때 보면은 상승장일 때는 2차 전지나 반도체 이런 섹터만 사더라도 오늘 내려가더라도 수급이 너무 세다 보니까 올라가는데, 하락장일 때는 사실은 네. 오래 보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익률표를 보시다시피 장기로 이게 한 달, 뭐 2달 네, 네. 이렇게 끌고 간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데이 트레이딩이고 짧게 가져갔었고, 그날 수급과 그날 이슈에 따라서 빠르게 치고 빠지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딱 공략할 부분만 딱 때리고 바로 뒤로 가는 전략.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면 그 전략들 일단 리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진입을 할 때 종목들을 어떻게 해서 수익이 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브리핑을 좀 드리자면, 수익률 자체는 짧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달 이상 보유한 종목은 거의 없고, 짧게는 하루, 뭐 길게는 뭐 일주일 이렇게 가져왔었던 종목이었고, 자, 첫 번째로는 이제 까나리아 바이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사실은 이런 뭐 섹터들이 좀 간다는 것보다는 좀 테마가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뭐 까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는 계속 이슈가 있었었고, 시장 빠져주면서 조정이 오면서 한번 지지를 받아줬고, 지속적인 이슈 이런 상승 모멘텀은 좀 살아 있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고, 첫 번째로는 뭐 사료 바이오 관련주가 당연히 아실 거고, 최근에 있었던 건 췌장암 치료제를 미 FDA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이 되면서 한번 재료가 한번 터졌었어요. 자, 그로 인해서 재료 한번 터지고 나서 최근에 또 있었던 거는 바로 난소암에 대해서 신규 환자들, 글로벌 임상
삼상이 심의가 통과가 되면서 한 번 더 상승 탄력을 받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한 번 또 갔었던 이유는 자궁 내막증에 대해서 치료제를 최근 오늘자죠. 아산병원에서 이제 전 임상 개발 작술로 시작을 하면서 한 번 더 시세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점은 바로 뭐냐면 바로 이제 이런 자궁, 난소 이쪽에 대해서는 까나리아 바이오가 거의 국내 최고로 좀 달리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로 인해서 수국 같은 경우도 기간에 좀 순매수를 좀 하면서 어느 정도 수급까지 좀 뒷받침이 돼주면서 이런 재료와 수급과 같이 상승 탄력을 좀 받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까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진입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진입했었던 게 이 5,800원 부근이었어요. 자, 이 5,800원 부근이었는데, 자, 좀 보셔야 될 거는 어떤 거냐면, 바로 기존에 이제 하락을 하더라도 지지를 한번 받았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지 한번 받고, 이 지지가 무너지고 나서 다시 재차 반등이 왔었을 때, 기존의 강한 지지 라인이 강한 저항이 되면서 다시 한번 빠져주면서, 다시 이렇게 재차 쌍바닥을 한번 만들어주는 모습이 포착이 됐었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진입했었을 때는 이 부근을 돌파하는 이 모습이 나왔어요. 자, 돌파를 했죠. 자, 돌파를 하면서 분봉으로 잠깐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자, 분봉에서 보면은 자, 시작하자마자 자, 돌파를 하면서 그리고 나서 한번 눌러주고 다시 재차 저항을 맞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약 한 8% 정도까지 수익이 났었던 모습입니다. 자, 근데 이 중요한 포인트는 자, 이 부분 이 7,600원까지도 어떻게 보면 더 들고 갈 수 있지 않았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자, 그래도 시장이 만약에 상승장이라고 한다면은 이 7%, 8%에 만족하지 않죠, 당연히. 하지만 시장이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 파월 의장도 마찬가지로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시장을 압박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장기적으로 들고 갈 필요는 없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5분봉으로 해서 데이 트레이딩으로 끝냈었던 종목이었고 약 8% 수익이 났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자 차트를 좀 잠깐 보시게 되면, 자, 저희가 이제 진입했을 때가 이 5,800원 부근이었고, 자, 그래서 이제 고가가 약 한 거의 한 8,000원 정도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자, 8,000원 이 부분은 기존에 이 매물대가 있죠. 이 8,000원. 8,000원에 이 매물대, 이 저항 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빠졌던 모습이고, 자, 오늘자 기준에서 잠깐 좀 보자면, 자, 다시 한번 왔습니다. 어디? 이 5,800원 부근을 왔다. 자, 그러면은 내가 지금 까나리아 바이오를 들고 계시거나 혹은 나 그럼 까나리아 바이오를 지금 신규로 진입해야 돼. 이런 분들은 그럼 5,800원에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 그 부분은 제가 잠시 방송이 끝나고 나서 무료 공개 방송에서 제가 7시 15분에 공개를 할 테니까 그때 들어오셔서 질문도 좀 많이 하시고 언제 진입을 해야 되는지 이런 타점까지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을 좀 보자면, 자, 이것도 이제 제약바이오 위더스 제약입니다. 자, 위더스 제약이고 최근에 이제 28 테마가 좀 많이 갔지만 28 테마 이전에는 제약바이오가 좀 많이 움직였었던 모습이었어요.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지만 우리가 좀 알다시피 이제 탈모 관련주로도 좀 엮여 있어요. 이런 테마로 엮여 있고, 그래서 이제 보통 탈모 치료제, 탈모 치료 주사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VF 3001을 임상 3상을 진행을 예정이다. 진행 예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식은 기대감이기 때문에 이 기대감에 의해서 한번 시세가 한번 나왔었고, 자,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탈모 치료제 중에서도 먹는 치료제가 있고 이 주사제 치료가 있습니다. 자, 이게 경구용 치료제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하루에 한 알 혹은 두 알을 먹어야 되지만 이런 주사제 치료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혹은 세 달에 한 번 이렇게 주기적으로 주사를 맞으면 돼요. 그래서 먹는 치료제보다는 주사제 치료제가 훨씬 더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현재 쓰고 있는 이 주사제를 현재 지금 상용하고 있는 이 피나스테리즈 제형으로 변경을 해주면서 더 수월하게 주사제를 판매를 할 수가 있다. 추후에 이게 성공했었을 경우 판매가 굉장히 수월해진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갔었고, 자, 52주 최고가를 경신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진입했었을 때는 그 당시에 이제 최고가를 경신을 했었어요. 자, 저희가 진입했었던 타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이 11,000원 매물대에서
계속 저항을 받는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이 11,000원 부근만 오면은 지속적으로 압박이 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항을 한 3번 정도 맞고 나서 그래서 이제 4번째 이제 저항을 돌파를 했었습니다. 자, 돌파를 하고 나서 약 한 13,5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이것도 위더스 제약 같은 경우도 약 한 7% 정도 수익이 났었고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도 오래 끌고 가지 않았고 데이 트레이딩을 했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하락 이후에 이제 반등이 왔을 때 여기 이제 11,000원 부근, 11,000원 부근, 이 11,000원 부근에서 슈팅 한번 나왔다가 지지를 받고 다시 슈팅 한번 나왔다가 지지를 받고 계속 포착되는 모습이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위더스 제약 같은 경우는 진입을 한 게 자, 이 부분이죠. 지지받고 저희가 진입한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자, 이날 진입했었던 거는 한번 무너졌다가 다시 재차 위더스 제약이 갭상승을 했어요. 자, 갭상승을 했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이 시가가 아까 말한 이 저항 자리 11,000원 이 부분에서 시작을 했고 이 11,000원 부분에서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아서 지지를 받고 슈팅이 나오면서 추격 매수를 들어가면서 충분하게 수익이 났었고 그러면서 약 한 8% 정도 수익이 났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중요한 포인트는 자, 위더스 제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희가 데이 트레이딩을 했었고 자, 이런 분들 있죠. 아니 그러면은 이 재료가 그러면 탈모 대장주고 탈모 치료제 지금 주사제를 지금 임상 3상까지 지금 하고 있고 재료가 너무 좋아. 그럼 이거 계속 보유해도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 이거 지금 현재 차트 위더스 제약을 보시게 되면은 상승 이후에 좀 많이 빠졌던 모습이에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중장기 보유하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시청자 여러분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혹시나 이런 타점이 좀 궁금하시면 잠시 후 7시 15분에 무료 공개 방송에서 제가 타점도 알려드리니 그때 많은 질문하셔서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종목 이제 시큐레터입니다. 자, 이제 보안 관련주죠. 자, 보안 관련주고, 자, 어제죠. 그러니까 오늘자죠. 어제 시간에 시큐레터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어요. 그 이유도 잠시 후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제 사이버 보안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안 관련주. 그 다음에 이제 네옴시티랑도 좀 묶여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주가 이제 보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IT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안 관련주, 사이버 쪽으로 보안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악성 코드 분석 및 탐지를 좀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 악성 코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드라마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겠지만 보통 이제 이메일 쪽으로 많이 옵니다. 이게 약 한 70% 정도는 이메일에서 보통 코드가 심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대표가 이제 안랩 연구소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사이버 보안 쪽에서는 어느 정도 좀 신뢰도가 좀 높은 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글로벌 미국, 유럽, 사우디까지 진출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네옴시티로 같이 묶였습니다. 이때 네옴시티 관련주로 같이 묶였었고 자, 근데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죠. 여기서 이제 이메일 보안 클라우드를 서비스를 등록을 했어요. 이 시큐레터가. 그래서 이제 아마존이랑도 좀 엮여 있는 이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최근에 있었던 건 아마존 웹 서비스가 2027년도까지 국내 클라우드에 약 한 59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소식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시큐레터에 투자를 한다는 게 아니고 이 말 그대로 국내에 있는 이런 보안 관련주나 이런 클라우드 쪽에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버 보안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 시큐레터가 어느 정도 거의 대장급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기대 이상으로 수급이 좀 많이 붙어준 모습이었고 자, 그리고 오늘자에서는 이제 어제 시간에 상한가를 갔었던 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사우디랑 카타르 방문을 하죠. 자, 그러면서 카타르랑 사우디를 방문을 하면서 이 시큐레터가 한 번 더 수급이 나왔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네옴시티 관련주도 당연히 묶여있기 때문에 이런 테마가 묶여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분봉으로 잠깐 좀 보시게 되면 기존에 이제 저항이 이제 15,700원 정도가 됩니다. 이 15,700원이 기존에 이제 지지 라인 한번 됐었어요. 그리고 나서 무너지고 나서 다시 저항이 되고 무너졌다 저항이 되고 그러면서 15,000 뚫으니까 슈팅 나왔다가 그쵸? 그러면서 15,000 또 뚫으니까 또 슈팅 또 나왔죠. 그쵸? 그리고 나서 15,000원 또 오면은 이 부분에서 계속 지지받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포착이 됐었고 이런 재료도 충분히 살아 있었고 마찬가지로 이런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같이 이제 매수를 하다 보니까 충분히 시너지 효과를 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약 한 12% 정도 수익이 났었던 모습입니다. 이 15,000원 부근이 바로 여기죠. 15,500원. 지지와 저항이 됐었던 모습. 자, 그리고 나서 저항 받고 나서 지지 받고 다시 재차 슈팅이 크게 나왔었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큐리티 같은 경우도 13% 정도 약 수익이 났었던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종목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오래 보유하면 할수록 어떻게 보면은 시청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정신건강에 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지금 고금리를 장기적으로 좀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거는 시장에 따라서 바로바로 좀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를 들어서 얘가 10% 정도 수익이야. 근데 더 갈 것 같아 라는 이런 욕심을 부리게 된다면 다음날, 다다음날 되면 마이너스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제가 충분히 브리핑을 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노란톡에 들어오시던가 아니면 잠시 7시 15분에 제가 무료 공개 방송했을 때 들어오시면 충분히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섹터보다는 테마가 움직이는 시장인 만큼 정말 다양한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채워주셨습니다. 수익률표 확인해 보시면요. 리뷰해주신 카나리아 바이오는 당일로 8% 가까이 담아주셨는데 추가 전략은 방송 끝나고 무료 공개 방송에서 더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위더스 제약도 11일에 들어가셔서 같은 날 7% 매도해 주셨고요. 시큐레터는 이 길로 12% 넘는 수익 가져와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 번 더 움직였었던 종목이었는데 이렇게 변동성 심한 장세를 오히려 단기 트레이딩의 기회로 잡아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러한 전략들 궁금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시 15분에 무료 공개 방송에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특징 이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멘토님, 특징 이슈 너무나도 네. 뻔합니다. 뻔하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태만만 가잖아요. 거의 이번 주는 다 이태만만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너무 변동성 심하니까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러다 보면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네. 당장 이 종목을 산다? 네. 난리 납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안 그러면은 돼요. 그 이유를 풀어주시죠. 네, 제가 좀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뭐 GSE는 뭐 당연히 아시죠. 이거 좀 GSE 뭐 가스 관련주 아실 텐데 이전에 좀 보셔야 할 게 지금 2.8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유가가 엄청나게 폭등을 했었잖아요. 국제유가가 폭등을 하고 최근에 다시 조정을 받았죠. 자, 국제유가 폭등을 하면서 당연히 유가 관련주가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유가 관련주 최근에 거의 막 한 150%, 200% 이렇게 올랐을 거예요, 아마. 자, 근데 이렇게 수급이 많이 쏠리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있었던 이 시간대에서 일정 금액과 이 수익을 넘어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처음에 주의, 경고 종목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최근에 유가 종목이 거의 이번 주를 거의 지배를 했다면 이제 다시 옮겨간 거죠. 바로 어디로? 바로 가스로 옮겨왔죠. 이거 좀 비슷하지 않아요? 예전에 아직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예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랑 좀 비슷한 테마로 좀 가죠. 처음에 러가 갔었던 게 반대죠. 가스가 먼저 가고 그리고 가스가 이제 시세 다 나오고 조정 나오니까 유가가 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반대죠. 중동이니까. 유가가 먼저 갔죠. 그리고 조정 나오니까 지금 가스 관련주 갔죠. 자, 가스 관련주 당연히 GSE는 대장인 건 당연히 아실 거라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특징을 좀 보면은 GSE는 당연히 2.8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충돌 격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왔었고 최근에 유가 관련주가 거의 폭등을 했어요. 막 100%, 200% 올랐었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이 나오는 게 맞고요. 그로 인해서 당연히 이 수급들은 가스 관련주로 좀 갔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유가 급등한 거 아실 거고,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게 이제 유럽에서도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했어요. 이러면서 한 번 더 시세에 대해서 탄력을 줬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더라고요.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자, 가스는 뭡니까? 겨울이죠. 겨울철 기름이랑 이제 천연가스 사용량이 증가하죠. 솔직히 이 천연가스 사용량이 증가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증가를 했었을 때 이걸로 인해서 시세가 폭등하냐? 아닙니다. 그냥 2.8 전쟁과 유가 관련주의 조정이 이 수급이 다시 가스로 넘어갔다. 이 정도로 해석을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GSE 같은 경우는 차트 잠깐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이 빠졌었죠. 러우 전쟁 이후로부터 그냥 계속 빠졌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제 바닥을 다쳤던 게 약 2,800원 정도가 됐었고, 자, 그리고 이 5,200원 정도가
저항이 체크가 됩니다. 그렇죠? 이 매물대가 5,200원에서 5,500원 사이에 매물대 이 저항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꼬리 달고 빠지고 꼬리 달고 빠지고 이렇게 좀 모습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10월 달 들어갔고 거래량 폭발했죠. 10월 달 거래량 폭발했습니다. 자 이런 모습도 우리가 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어쨌든 이 기업은 주가는 기대감에 의해서 가지만 실적도 받쳐주고 수급까지 받쳐주면은 진짜 굉장히 상승 모멘텀이 훨씬 더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GSE 잠깐 좀 보시게 되면은 수급은 좀 볼게요. 단기적인 수급을 좀 보게 되면 한 달 동안 이제 외인과 기관이 팔고 누가 사고 있죠? 개인들이 사고 있습니다. 자, 개인들은 이런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주가를 좀 크게 끌어올린다라고 보면은 보통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들은 이 수급이 들어오고 외인과 기관이 지금 팔고 있다는 거는 사실은 좀 부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이나 이제 단기 순이익을 좀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은 이제 작년 연말에는 이제 마이너스였고 이제 플러스 흑자로 올 초부터 이제 좀 바뀌었다는 거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GSE 같은 경우나 뭐 흥국석유나 이런 뭐 유가나 가스 관련주 같은 경우는 28 전쟁이 만약에 러우처럼 뭐 계속 장기화가 된다면은 다시 폭등을 할 수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장기화보다는 단기화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장기적 보유보다는 어느 정도 수익이 왔었을 때 매도하셔갖고 충분한 수익을 챙겼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S&T 에너지에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 자 S&T 같은 경우도 자 오늘 좀 보게 되면 거의 가는 종목이 많이 없었어요. 오늘도 거의 끌었던 게 28 전쟁 테마주 이런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T 같은 경우도 시간의 상한가를 갔었던 종목입니다. 시간의 상한 갔었고 말 그대로 이제 네온시티로도 묶여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가스 이쪽으로도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테마가 좀 두 개, 세 개 이렇게 묶여 있다 보니까 오늘 좀 폭등이 좀 나왔었던 모습이고 수급이 여러 종목이 아니고 여러 테마가 아니고 여러 섹터가 아닌 거의 한두 개의 테마로 좀 쏠리는 모습이 오늘 좀 포착이 됐었죠. 자 그리고 이제 27,000원이 기존에 있었던 이 저항 라인이었는데 오늘 돌파를 해버렸어요. 그렇죠? 돌파를 했고 자 이런 종목은 추격 매수로 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만약에 내가 정말 이 종목을 사고 싶다라고 한다면 눌렸을 때 매수하시는 게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전 단기화가 될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S&T 에너지 잠깐 수급 보면 똑같죠. GSE랑 똑같습니다. 자 수급 한번 보면 자 개인이 매수하고 외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뭐야 직전 고점 뚫고 안착했네. 이런 종목을 굳이 따라가야 될 거야. 자 차트만 보시게 되면 직전 고점 돌파를 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전쟁이 단기화될 거로 생각하고 있고 자 외인과 기관 보세요. 지금 몇 거래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살짝 매수를 했죠. 자 이거 매수한 이유가 뭘까요? 던지려고 매수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주가가 올라가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달 동안의 단기적인 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오늘 외국인이 매수했네. 야 그럼 오늘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는 게 아니고 단기적으로 한 달 동안 최소한의 한 달 동안은 이 수급을 포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외인과 기관이 팔고 있다는 게 팩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재무제표도 제가 갖고 왔지만 사실은 뭐 큰 틀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실적은 사실 없습니다. 없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점차 좀 줄어든 모습이에요. 처음에 이제 200억 2020년도에는 200억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2021년도는 100억대,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30억대. 그리고 현재는 이제 아직 뭐 나오진 않았지만 현재도 뭐 2023년도도 100억 미만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도 사실은 그렇게 딱히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이 테마에 묶여서 오늘 날라갔었던 오늘 좀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종목은 사실은 추격으로 따라가서 매수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더 좋은 종목들이 2,300개 종목이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좋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테마주를 계속 따라가는 것보다 더 좋은 수익 날 수 있게 제가 노란톡이나 혹은 무료 공개 방송에서 제가 오픈을 할 테니까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 내내 전쟁 관련주만 움직여줘서 너무나도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단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징주로 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요, GSE였습니다. 유가 관련 종목들이 먼저 급등하고 그 뒤 이어서 가스 관련주로 GSE가 움직여줬는데요. 이 부분 지금 수급과 관련해서도 왜 들어가면 안 되는지, 왜 개인만 사고 있고 외국인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짚어주셨고요. STN 에너지도 추격보다는 눌림목 공략은 해볼 수 있겠지만 두 종목 모두 장기적인 시각에서는 물음표를 딱 찍어주셨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의 수급도 역시나 STN 에너지에서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보다도 훨씬 좋은 종목들 너무나도 많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멘토님, 네. 사실 테마성 장세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지금 테마라고 하면은 특징주로 짚어주셨던 부분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지 테마죠. 말아라. 네. 그러면은 뭘 봐야 돼요? 어차피 주식은 사이클이잖아요. 네. 사이클이기 때문에 뭐 28 테마 이전에 뭐 있었으니까 바로 이제 바이오였잖아요. 다시 또 28 테마 이후에 또 어떠한 테마가 나타나겠죠. 근데 테마를 보라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지금 좀 많이 눌린 섹터들 한번 지금 몇 거래일 동안 계속 눌리고 있는 이런 섹터들을 우리가 한 번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많죠. 많죠. 그 중에서 무엇을 가져와 주셨을까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준비를 좀 해왔고요. 일단 AI 섹터입니다. AI 섹터 최근에 많이 눌렸죠. 많이 눌렸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AI 관련주가 있고 이 섹터 안에서도 이런 수급도 좀 봐야 된다고 봐요. 모든 AI 섹터가 조정이 왔다고 해도 이런 수급이 외국인 자체가 조정이 왔네, 우리가 매수를 해볼까 이렇게 다 수급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고, 자 AI 섹터는 이제 뭐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해요. AI 섹터, 반도체, 2차 전지 이게 다 묶여 있다 보시면 돼요. 그 중에 뭐 이제 뭐 기판들도 있겠지만, 자 그래서 이제 챗봇이 본격적인 스타트가 되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챗 GTP 나왔을 때는 우리가 봤었을 때는 이게 뭐야라고 했었죠 처음에. 근데 이제 알고 보니 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오픈 AI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었습니다. 이제 구글과의 이제 경쟁 구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구글은 이제 말 그대로 타이핑을 해서 이제 검색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AI, 이제 음성 AI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로 했었을 때 이제 대답을 해줬을 때랑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타이핑을 쳐서 이제 검색을 하는 거와 약간 좀 다른 구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구글도 나중에는 이제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먼 미래가 아닌 굉장히 가까운 미래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뭐 챗GPT나 이제 이런 음성 AI 쪽에 좀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이유는, 얼마 전에 또 기사를 좀 봤었을 때는 이제 음성 AI 쪽에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질문을 했을 때 혹은 이런 테스트를 했을 때 뭐 의사나 변호사 이 시험까지도 충분히 통과를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떠한 궁금증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을 경우 이 질문이 바로바로 나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색과는 좀 다른 개념이다. 왜냐? AI고 이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음성 AI가 들어갔을 때 충분하게 의사나 변호사에 대한 지식보다 훨씬 더 높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시험을 봤었을 때도 충분히 합격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AI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이제 음성 인식 기술, 합성 기술, 영상 지능 기술, 그다음에 필기 지능 기술까지 보유한 기업이 있어요. 자, 그러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되고, 필살기 종목이 아니고 관심 종목이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 기업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음성 부분에서는 시장률 1위입니다. 시장 점유율 1위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음성 인식률 90% 이상이 원청기술 특허를 79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봤었을 때는 필살기 종목 같네요. 하지만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제 오픈을 할 거고 필살기 종목은 좀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최근에 있었던 건 이제 자회사가 이제 이건 종목명을 얘기해도 되니까 셀바 셀스 케어라는 이제 자회사가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그 원격 의료 이쪽도 이제 원격 AI를
같이 이렇게 도입을 하면서 최근에 MOU까지 체결이 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 이제 셀바스 AI입니다. 셀바스 AI. 자, AI 섹터가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왜 셀바스 AI냐라고 좀 보면은 개인적으로 이제 기간은 매도를 하고 있지만 최근에 있었던 오늘까지 3거래일 동안은 외국인 수급이 단기적으로 들어왔었고 한 달 동안은 좀 단기적인 수급을 좀 보시더라도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순히 외국인이 매수해 한다라고 좀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원래 이제 게임이나 뭐 로봇 이런 개발하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셀바스 A 같은 경우 처음에 이제 2020년도에는 적자였죠. 자, 적자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흑자가 이제 전환이 되면서 매출이 점점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근데 아직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왜 시작을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시작 단계에서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한 것뿐이고 매출이 이제 조금 한 계단처럼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바스 AI 같은 경우 수급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런 모멘텀도 살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월봉을 가져왔어요. 보통 이제 일봉이나 주봉을 갖고 오는데 월봉을 가져왔었던 거는 자, 일단 15,000원을 그어놨습니다. 이 15,000원을 그어놓은 거는 지금 15,000원을 매수하세요가 아니고요. 이 15,000원 부근을 우리가 지지를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5,000원 부근을 좀 체크하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시다고 한다면 제가 7시 15분에 이 방송이 끝나고 무료 공개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때 들어오셔서 많은 질문들을 하시면 제가 추후에 브리핑 드리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그리고 반도체 이쪽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은 하루빨리 회복하기를 바라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관심 종목으로 셀바스 AI 짚어주셨는데요. AI와 관련해서 정말 무궁무진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왜 셀바스 AI인가? 일단 3거래일 동안 외국인의 수급이 단기적으로 들어왔다라는 점, 그리고 또 크게 보더라도 관심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고요. 적자가 많은 섹터인데도 이 기업은 매출도 단계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차트는 월봉으로 가져와 주셨는데요. 15,000원 부근 딱 포인트로 집어주셨습니다. 이 부분 지지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무료 공개 방송에서 다 알려주신다라고 하십니다. 7시 15분부터 방송 끝나고 바로 또 시작이 됩니다. 이 안에서요. 멘토님께서 정말 새로운 또 자료들로 또 여러 가지 방면으로 또 설명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필살기 종목도 빨리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멘토님, 필살기 종목은 그러면은 어느 섹터에서 또 봐야 될까요? AI에서는 제가 이 섹터를 좀 갖고 왔지만 셀바스 AI를 갖고 왔지만 이거는 이제 2차 전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2차 전지 지금 너무 안 좋잖아요. 안 좋죠. 네. 안 좋아요. 맞아요. 근데 네. 그 2차 전지도 이 섹터가 엄청 크잖아요. 네. 엄청 많잖아요. 2차 전지 안에도 네. 뭐 부품도 있고 소재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큰 틀로 봤을 때 2차 전지 섹터일 뿐이지 좀 따로 보게 된다면 그래도 좀 메리트는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늘 시장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버텨줬어요. 자, 그래서 좀 그 종목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브리핑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지만 그래도 두 가지죠. 전기차 충전소, 이 충전 관련해서 묶여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AI까지 좀 기반은 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땠습니까? 오늘 시장 굉장히 좀 무서웠죠. 하락장 오면서 무서웠는데 굉장히 잘 버텨줬어요. 단순하게 시장이 하락장이 왔는데 잘 버텨줬다고 해서 이 필살기 종목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앞으로의 가까운 미래 먹거리가 충분히 남아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AI에 대해서는 좀 보셔야 될 게, 자, 왜 AI로 같이 묶였냐면 최근에 이제 어떠한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바로 데이터 솔루션 및 컨설팅하는 기업. 그러니까 AI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약 한 지분이 한 90% 될 거예요. 한 88%인데 90%는 될 거예요. 인수를 하고 AI까지 지금 거의 세팅이 끝나 있다라는 이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I는 계속 가죠. 오픈 AI도 투자 협력이 있고,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전기차 충전인데, 우리가 이제 내연기관 같은 자동차는 2025년도부터는 나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전기차 몰고 있는 분들 가장 불편한 점이 뭡니까? 충전소.
충전소가 좀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충전소도 부족하고 마찬가지로 뭐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뭐 1000세대인데 단지 내에서도 충전소가 굉장히 부족하고 근데 현재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초급속 충전기를 다 구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휴게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나 아직은 이런 전기차 충전소가 좀 많이 부족하고 사실은 그렇죠 부족하고 단지 내에서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실적 같은 경우는 더 나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무제표 잠깐 좀 보면 수급 같은 거 잠깐 볼게요. 수급은 자 외인가 기간에 한 달 동안 단기간에 좀 수급이 나왔었고 오늘 좀 제외하고는 기간이 8거래일, 9거래일 정도 연속으로 순매수가 들어왔었네요. 그리고 오늘 시장이 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좀 잘 버텨줬던 종목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 잠깐 좀 보시게 된다면 자, 올해 들어갔고 이제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가 2022년도에는 마찬가지로 12월 4분기 때는 200억, 그 다음에 뭐 50억, 99억. 그리고 나서 올해 이제 3분기 때 어차피 컨센서스긴 하지만 3분기 때는 자 210억까지 재차 직전 분기에 대해서는 약 거의 한 200% 정도 우상향한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적 모멘텀도 살아있고요. 수급도 살아있고요. 그 다음에 재료도 살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를 잠깐 좀 보시게 된다면 차트 잠깐 보면 자 월봉이에요. 월봉.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일봉으로 갖고 왔어도 제가 일봉으로 왔었어도 되겠지만 자 월봉으로 간 거는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데이 트레이딩 혹은 일주일 보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단기적이 아니고 중장기로 좀 가셔도 됩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월봉을 봤을 때 크게 큰 폭으로 상승하고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밑꼬리 달고 지금 조정이 나왔고 자 그러면은 이 밑꼬리 단순하게 있다고 해서 우리가 진입을 하는 게 아니고 좀 지켜봐야겠죠. 자, 이 종목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시거나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나 이 종목 알 것 같은데 그럼 뭐야 얼마에 매수하지? 그럼 이거 신규 진입해도 되나? 이런 분들은 제가 7시 15분에 무료 공개 방송에서 충분하게 제가 브리핑을 드릴 거고 그리고 노란톡에 들어오셔도 제가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를 드리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하락장이라도 충분하게 내 계좌에 빨간불을 충분히 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종목인데요. AI 기업도 인수를 했고요. 오픈 AI와 관련해서 협력 이력도 있습니다. 기관이 8거래일째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실적과 재료 모두 다 살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월봉으로 봤을 때도 잘 버텨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종목 이름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이름 그리고 세세한 전략들은요. 노란톡방 안에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받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사진 찍듯이 비추시면 링크 뜨는데요. 이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시면 1초 만에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으시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다음 주에 대비 전략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무료 공개 방송이 7시 15분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을 또 알려주실 예정인지 멘토님 네.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어떤 내용 또 알려주실까요?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좀 무서웠잖아요, 그렇죠? 많이 무서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 대해서 이제 좀 대응하는 방법.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를 멈추라는 게 아니고요. 시장이 안 좋아도 결국엔 갈 종목은 가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브리핑을 좀 드리려고 하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가지고 나왔던 이 필살기 종목과 관심 종목에 대해서도 좀 브리핑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연준의 행보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준이 이제 매파적으로 나왔을 때 이 고금리를 장기적으로 가져간다면 우리는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그래도 결국에는 갈 종목은 가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제가 좀 출연하는 종목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을 제가 지금 방송이 끝나고 무료 공개 방송을 7시 15분에 시작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브리핑 들어보시고 같이 도움이 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료 공개 방송에서 일단 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의 관심 종목 그리고 필살기 종목에 대해서 방송 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조금 더 세세하게 브리핑 해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료 공개 방송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링크 또 가져가실 수 있으시니까요. 꼭 함께 보시고요. 참고로 오늘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이 주식 오락관과 함께하는 마지막 방송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저희는 새롭게 또 단장을 해서 다음 주 월요일 6시에 곧바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많이 기다려 주시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